이제 약사님이 암에 걸리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해요. 설마 상상을 못했어요. 갔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상하셨겠지만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아요? 저 예상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시크하게 그냥 탁 휴지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오늘 내에 종합병원을 정해라. 되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가족들 다 외국에 있었죠. 저 혼자였어요. 저 혼자 눈물을 머금고 집에 왔죠. 오늘은 약사님이 암에 걸렸었을 때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얼마 전이죠? 8년 전이네요. 8년 전. 네.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네요. 그러게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네. 지금은 좀 몸 어때요? 괜찮으세요? 지금은 이제 최상의 컨디션이죠. 궁금한 게 네.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약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뭐 가슴에 이제 뭐가 잡혔는데 바로 가지 않았어요. 뭐 설마 암이겠어. 지금 같았으면 너무 무지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무록? 뭐 이 정도겠지라고. 근데 이 정도 잡혀질 정도면 무록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가셔야 합니다. 네. 뭐가 조금이라도 어딘가 내가 뭔가 불편하니까 손이 가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만져졌다? 무조건 가셔야 되는데 그때 전 3개월 후에 갔어요. 그때부터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만져진 순간부터. 그리고 며칠 있다 갑자기 제가 앉았다 일어났는데 못 일어났어요. 허리가 무너져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하루를 기어다닌 거예요. 허리 고치러 이제 걸어서 병원까지 가고 뭐 이러느라고 시술 받고 뭐 2주 정도 시간이 또 흘렀는데 허리에 이제 뭐 복대 같은 거 메고 이제 약국에 일하러 다녔는데 허리가 조금 괜찮으니 갑자기 목이 또 너무 굳어져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 치료를 받아야 되죠. 평상시에 없던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 치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목이 조금 나아졌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기침이 시작이 됩니다. 뭐 약국에 오래 근무했지만 환자들 많이 대해도 제가 뭐 기침 감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기침을 계속하고 정말 갖은 약을 제가 다 썼지 않겠습니까? 주사도 맞고 항생제 한 달을 썼어요. 근데 그때 암일 거라고 생각은 못 하신 거죠? 이런 증상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증상을 고쳐야 된다. 암이라는 생각은 아예 1도 못했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기침 때문에 막 고생을 하고 지금 생각하면 다 그게 암으로 인해서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이 탁 떨어지고 이러면서 나타난 증상들이었는데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이게 만져진 게 12월이었는데 기침 좀 낫고 정신 차리니까 3월이었어요. 3월에서 제가 병원을 간 거예요. 3개월이 지난 거네요. 네, 그래서 초음파 하니까 이제 뭐가 보였어요. 한 1cm 정도 바로 맘모톱을 했어요. 그날 당일날. 일주일 후에 정말 결과를 보러 갔을 때도 저는 뭐 그냥 너무 덤덤하게 갔어요. 설마 상상을 못했어요. 갔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상하셨겠지만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아요? 저 예상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시크하게 그냥 탁 휴지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cm니까 그냥 1기 정도 있고 간단하게 부분 절제만 하면 될 거다. 그리고 빨리 오늘 내에 종합병원을 정해라. 되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가족들 다 외국에 있었죠. 중국에 있고 이래서 저 혼자였어요. 저 혼자 눈물을 머금고 집에 왔죠.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하셨어요? 정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장롱문을 열고 제가 무슨 보험에 들었는지 암보험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다 꺼내서 알아봤어요. 네, 굉장히 T입니다 제가. 눈물을 좀 닦다가 이성적으로 제가 판단을 한 게 나의 보험료는 얼마가 나올 수 있을까. 바로 이제 보험사한테 전화를 해서 암인데 얼마 나오느냐. 그래서 먼저 계산을 했더니 얼마 정도 나와서 그러면 나는 내가 한 1년은 쉴 수 있겠다 라는 계산을 합니다. 돈적으로. T죠. 근데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애들 학비도 들어가고 뭐 매달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텐데 저는 좀 그거부터 눈물을 닦고 이게 엄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애도 셋이었기 때문에 울긴 울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굉장히 침울하고 약간 멘붕이 오죠.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일단 병원부터 정했어요. 병원을 정하고 가기 전까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유튜브 시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각종 정보들을 좀 취합을 하자. 그 맘모톱이라는 게 수술인 거죠? 수술이랑 좀 다른 개념인가요? 네네. 그냥 당일날 이렇게 깊게 이제 바늘을 넣어서 조직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럼 약사님은 뭐 수술 같은 건 따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수술 당연히 했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단을 위한 시작이고 네네네. 로컬 병원에서 이 정도 해서 1cm 정도라고 했고요.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초음파, 뭐 CT 이런 걸 찍잖아요. 네네네. 뭐 하나씩 검사할 때마다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로컬에서 검사한 것보다 여기가 더 정밀하게 하니까 기수가 1기라고 생각했는데 2기
2기, 2기 A에서 2기 B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먼저 검사부터 이제 빠르게 진행을 로컬에서 바로 종병에 연결을 해주면 네. 그래도 빠르게 검사가 한 달 이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2기라고 뜬 거예요, 그러면? 네, 아. 그리고 굉장히 크기가 크더라고요. 1cm가 아니었나 네, 보네. 2.5cm였고 그 옆에 붙어서 2.9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모래알처럼 뿌려진 거예요. 이 전체. 그래서 저는 진단 받을 때 선생님 결과를 딱 보시고 가슴은 부분절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전절제. 네. 부분은 조금만 떼어내는 게 부분절제고요. 네. 전절제는 겨드랑이부터 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아. 이렇게 쫙 절개를 해서 피부 절개를 많이 해서 아. 전절제. 그래서 만약에 고형물 시술을 안 하면 가슴이 이렇게 푹 파이는 거죠. 굉장히 많은 절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약사님은 이제 수술을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보통 재발 걱정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약사님도 하셨어요? 재발 걱정을? 많이 했죠. 아.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수술을 먼저 하지 않고 먼저 항암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술은 결정이 된 거고 뭐 항암을 해서 많이 줄더라도 수술은 하는 거고 이 겨드랑이 림프절 개수를 줄이는 게 목표였어요. 일단 선항암이고 수술할 거고 고형물 넣는다 이렇게 성형까지 간다는 걸 결정을 하고 그래서 먼저 6개월의 항암을 하는 동안에 처음 항암이 그래서 전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먼저 검사 결과를 딱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외래 보러 가듯이 선생님을 딱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집이 어디죠? 그래서 서울인데요. 그래요? 그럼 오늘 입원해요. 그리고 내일부터 항암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그렇게. 바로. 전 그냥 결과가 어떤지 뭐 이렇게 들으러 가려고 했는데 네. 너무 이 폭풍처럼 저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준비 필요 없습니다. 저 아무런 입원 준비가 없이 당일 입원을 했어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더 방치했다가는 일주일, 2주일 늦어지면 이제 림프절 전이가 막 일어나니까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케모포트라는 걸 심어요. 여기. 케모포트. 네, 여기 혈관에 포트를 심어서 네. 여기 이런 정맥으로 맞으면 너무 아프거든요. 네. 혈관 손상이 많기 때문에 이걸 또 간단히 또 마취해서 시술을 해요. 심는 시술을 하고 그리고 그날 바로 항암을 했던가 그 다음날 했던가 하여튼 2박 3일을 좀 처음에 바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아무 준비가 없는 거예요. 진단이 나왔고 그 한 달 동안에도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조금 한 3개월까지 총 진단부터 한 4개월 동안 우왕좌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책을 썼죠?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 준비물부터 쫙 뭘 준비. 그러니까 병원 들어가기 전부터 항암하기 전부터 구매 리스트 있잖아요. 구매 쫙 해놓고 준비해놓고 국도 끓여놓고. 이건 진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약사님의 네, 이야기 네. 담은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네. 그래야 저처럼 고생을 안 해요. 저는 그렇죠. 1차, 2차 항암을 너무 폭탄 맞듯이 맞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2차도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뭘 먹어야 돼. 그냥 일반식 먹고 구내염이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피곤하면 여기에 이제 점막이 조금 떨어지죠. 여기는 혀에 생겨요. 혓뿌리 이런데 엄청 크게. 그럼 말도 못하고 음식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런 구내염 예방. 근데 저는 이제 4차부터 지금 하는 식단 몽땅주스 요법을 시작을 한 거예요. 어쩌다가 그걸 시작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고. 제가 아마 한 3차인가 언젠가부터 조금 이제 한 주 힘들고 2주가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요. 할 일이 없죠. 전 일하던 사람이니까. 뭐 운동 한 바퀴도 1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유튜브 시청 이런 것도 너무 힘들고 도대체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책을 봐야겠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뭐 유방암 관련 책부터 읽기를 시작하면서 좀 책을 좀 무섭게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결론은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야채를 일단 많이 먹어야겠구나가 결론이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나온 결론이. 그런데 이제 외국 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국 책은 정말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야채라든지 이런 요법들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일본 책이 많거든요. 일본 분이 하는 뭐 식단 요법이라든지 일본 야채 막 나오는데 무슨 야채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색깔별로 사시사철 구할 수 있는 7가지를 정해놨고 그렇게 그 요법을 하니까 부작용이 확 줄더라고요. 그 7가지 야채가 뭐였죠? 그게 몽땅 주스에 들어가는 그렇죠. 야채죠. 사과, 당근, 토마토, 파프리카, 브로콜리, 양배추, 비트 이렇게 정말 빨주노초 넣는 거죠. 약사님이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그거를 생각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약사님이 이렇게 이제 항암을 하시고 수술하신 거죠. 그렇죠. 항암을 먼저 하고 수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천연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후 관리까지 하고 계신 거고. 그렇죠. 네.
수술하고 또 한 달 후 방사 28회까지 방사 끝나고 또 저는 6개월 후에 한 번 더 수술을 했어요. 보형물 교체 수술. 그래서 조금 길게 한 1년 3개월 정도 휴식기를 갖고 다시 약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 약사님의 이제 아버지도 암에 걸리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약사님 암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걸리신 거죠? 네, 아빠가 한 3년 후에 걸리셨어요. 아, 그러면 이제 약사님이 나았던 방법을 바탕으로 바로 시작했죠. 저희 아버지에게 아빠는. 이제 네.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빠 때는 다들 놀라지도 않고 우왕좌왕하지도 않았어요. 아, 이미 한번 겪어봤으니까. 네, 겪어봤으니까 준비물 쫙 한 번에 배송 딱 시켜서 몽땅 주스 할 수 있게 준비 딱 하고. 그러겠네요, 진짜. 네, 그리고 식단 딱 바꾸고 네. 제가 하는 천연물 6번 기다리는 거 없이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네. 들어보니까 항암이랑 수술은 해야 되는 거고 그거랑 별도로 이런 그 천연물 바탕의 식단은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열방 상담소에서는 표준 치료는 표준 치료대로 하면서 집에서는 식이요법과 식단을 하시고 가장 좋은 거는 저희 이 열방의 천연물 요법을 병행하시면 너끈히 1, 2기 환자분들은 힘들지 않게 항암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3, 4기의 경우는 좀 더 암이 줄어드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항암을 좀 길게 하시잖아요. 4기는 좀 끝없이 1년, 2년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몸으로 만들면서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학동역에 약국도 열었는데 이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약국을 이제 여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암 환자 전문 약국의 형태가 별로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암 환자들한테 가장 빠른 좀 지름길을 알려드릴까. 저부터 너무 우왕좌왕을 많이 했고 또 많은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약사님 덕분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울고만 있는 이런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죠. 물론 울죠. 저도 당황하고 좌절하고 약간 신에게 원망도 좀 했습니다. 왜 나일까? 억울한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좀 억울했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도 제가 다 보니까는 네. 억울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왜 일단 내가 암일까? 암이 오신 분들은 한 몇 년 동안 약간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뭐 가정이라든지 일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또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그쵸, 맞아요. 뭐 여유롭고 평화롭게 사셨으면 암이 안 오셨을 텐데 또 치열하게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이라고 했을 때 좀 충격이 더 크죠. 열심히 사신 분이면 더 충격은 크고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에게 주는 휴식의 시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마로서 아내로서 뭐 여러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저를 케어하는 데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면 하나같이 30, 40대가 지금보다 훨씬 20년 젊은데 지금 사진이 훨씬 더 예뻐요. 그때가 젊긴 했지만 그래서 나한테 집중하고 조금 더 이기적으로 살자라고 결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네. 남들에게 조금 더 빨리 이제 치유의 지름길을 그렇죠. 안내하려고 이제 약국을 네. 여신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저희도 약국이 일반 약국이었는데 암 환자분들이 갑자기 전국에서 막 오시니까 또 그분들을 또 지금 처방전 해야 되니까 가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얘기 들어드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의 약국 형태가 되었습니다. 일반 약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암 환자분들이 모여서 네. 암 약국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보고 계신 암 환자분들 되게 심란한 분 진짜 많을 거예요. 저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제가 더 괴롭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네. 또 저희 이제 약사님이 그런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암은 뭐 이렇게 막 너무 불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막 1기인데 2기인데 울고 계시지 마시고 조금 이제 감정을 좀 추스리시고 삶에 이렇게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그냥 과정, 나를 좀 리셋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해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씩 몽땅 주스부터 만들어 보시는 그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책에 뭐 1, 2기라면 유방암 상담소 정도를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었던 분도 상관없고 환자가 안 읽으셔도 됩니다. 가족 중에 한 분 정도만 이런 식이요법에 대한 이해만 있으셔도 치료가
하루가 훨씬 쉬워요. 일단 따라 해보세요. 너무 여러 정보가 많거든요,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발견하신 것도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오셨으니까 몽땅 주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약사님은 이제 어떤 약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 스스로가 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면서 이 건강한 습관을 같이 나누고 또 알려드리는 그런 약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 힘내시고요. 반드시 웃는 즐거운 날이 있는 거를 상상해보세요. 기대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oo many things going on, I can't keep track of them all. From people dropping a bomb to people putting up walls. I feel like life is on hold, perception stuck in a vault. I know that